한국경제 최고의 주식왕들이 돌아왔다. 서바이벌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오늘 시장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펼쳤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 포트는 이제 물음표로 이름이 가려져 있어도 어떤 파트너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대장주 중심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포트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주가 급등에 성공하면서 대장주들 각각 19만 전자와 94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큰 만큼 레버리지 ETF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포트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주가 참 많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동진세미캔 그리고 테크윙까지 보입니다. 특히 테크윙의 경우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에 대한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기술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요.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 위에 포트에서는 바이오주 3빌리언이 눈에 띕니다. 오늘 아시아 기업 최초로 글로벌 희귀질환 환자단체 제네틱 얼라이언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정밀의료 지원 사업 아이호프 프로그램의 공식 진단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 유전체 기반 정밀 진단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 IPO 기대감 들어온 나노팀도 수익률 좋았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 OCI 홀딩스의 상승세도 좋았습니다. 미국 자회사 OCI 에너지가 신규 캐시카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북민의 ESS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네, 이쪽은 현대차 그룹주와 카카오페이로 채운 포트인데요.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김인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종목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포트에서는 좀 전에 봤던 나노팀 흐름 좋았고요. 또 퓨리오사 AI의 주요 투자사로 알려진 DSC 인베스트먼트도 테마 내에서 압도적인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네, 매수가를 참 잘 잡았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분의 포트는 100점짜리 포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회복력 강했던 방산주 LIG 넥스원부터 반도체주 삼성전자, 레버리지 종목까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수익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참가자들이 거래한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이 있는지 엿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매매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규칙과 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랭킹 살펴보시죠. 오늘의 수익률로 누적 랭킹을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수익률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3위권은 어떨지 확인해보시죠. 네, 3위는 누굴까요? 바로 보여주시죠. 3위는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하루 만에 14%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한중현 파트너.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전략이 오늘 통했습니다. 16%대 수익률로 2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다면 1위 만나보시죠. 1위는 안인기 파트너. 기세 아주 좋습니다. 누적 랭킹에도 변화가 생겼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대결까지 합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안인기, 김동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이 매 시즌을 겪으면서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를 그 시즌마다 만나거든요. 이번 왕중왕전에는 왕중왕전인 만큼 없겠다 했더니 역대 최고의 최악의 시장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그제 그 이틀의 아찔함 안인기 대표 어떻게 넘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젠가 봤더니 전부 다 마이너스였던 시장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어제요? 네. 아니 어제 저도 마이너스였어요. 그저께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저께. 그저께. 네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틀? 뭐 지옥과 천당으로 갔지요. 이유 없는 급락. 근데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수가 좀 있었고 기관들도 카바가 좀 가담됐는데 좀 심하게 내려왔던 모습. 그래서 어저께 오후장에 종목들 많이 담았어요. 레버리지부터 해서 업종 대표 종목 네네. 담았는데 오늘 또 아까 수익률 보니까 제가 또 1등을 해가지고 네, 어제 대비 오늘 그래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이 전개되면 좋겠지만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과 비중과 그다음에 뭐 짧게 혹은 중장기 전략으로 남은 2주 하루 동안에 그래요. 멋진 한번 또 1등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한 5분, 6분 응선 정도 저희가 수익률대가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는 아찔했던 그 이틀, 그 24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몇 가닥 남지도 않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네. 지금 오늘 웃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잠깐 울었던 것 어제 같습니다. 방송할 때 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눈물이 찔끔 났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수익률 대회 관련해 갖고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어떤 기록이요? 1등부터 8등까지 다 한 번씩 했던 거. 1, 2, 3, 4, 5, 6, 7, 8등 다 한 번씩 한 유일한 사람. 1, 2, 3, 4, 5, 6, 7, 8등 다 하신 다음에 다시 1등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죠. 네, 이제 선택해 보시고 어디로 갈지. 이렇게 쭉 해보시니까 몇 등이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좀 윗공기가 아무래도 좀 맑지 좀 않을까 괜찮아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윗공기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분, 왜냐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8분이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은 이 아찔했던 이틀을 어떻게 버티셨나가 너무 궁금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먼저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공포를 확신으로 바꾼 역대급 안도 랠리다. 이렇게 또 길게 말하는 거 오랜만인데요. 그러게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공포를 확신으로 바꾼 역대급 안도 랠리였다. 공포가 확신으로 돌아선 건가요? 그렇죠. 공포 이틀 동안에 급락이 연출돼서 매우 공포스러웠고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이 전개되는 우상향 전개되는 모습이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어저께 그저께는 낙폭이 컸었고요. 네. 오늘 또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포를 확신으로 바꾼 역대급 어저께 급락 역대급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기관들의 포지션 그리고 환율 안정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또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가담 실적 개선 그래서 현재 변동성 큰 구간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 같이 집중하는 게 좋겠고요. 분할로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만땅 갖고 있게 되면은 빠질 때 힘들어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 올라가면 또 못 잡아가지고 다 물량 뺏기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주식 비중은 한 80% 정도. 그래요. 그다음에 현금 20% 갖고 계시면서 그때마다 메이저 매수 집중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또 유튜브 계속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지대 유튜브 방송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안인기 유튜브 인기 종목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계속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번에 월간 베스트가 되었어요. 네, 플러스 요번에 제가 또 주간 베스트 1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 제가 아주 그냥 기세 등등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한 종목들 같이 집중해서 시원한 계속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 이렇게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그제 낙폭, 큰 폭의 낙폭 오늘 반등을 했는데 오늘 반등을 일각에서는 추세 전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네.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면 우리가 앞으로도 좀 주의를 좀 요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추세 전환이라면 또 기존에 달렸던 만큼의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분 좋은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우리 안익희 대표는 어느 쪽에 약간 무게추를 두실까요? 지금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고점이 양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음봉 2개 나올 적에 거래는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저는 이번에 박스권 내용 연출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대인 6,347의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현재 차트 한번 좀 띄워주셨네요. 네,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나 돌파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21선 넘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염두에 두자라고 전략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전쟁으로 인한 급락이 나왔지만은 지난번에 고점대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음봉 때 거래량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한 번에 V자 분등보다는 횡보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 목표 6,000, 2차 목표는 6,500, 한 번 더 하면 7,0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N장 패턴의 우상향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안익희 대표는 일단 추세 전환 쪽이 아니겠느냐의 무게추를 두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안익희 대표님 참 긴 단어 쓰셨는데 네.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전 매직쇼라고 하겠습니다. 매직쇼. 이것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마술, 마법을 사실 보셨나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뭐 700포인트 빠졌다가 500포인트 오르고 이런 상인데 뭐 월가의 그 전문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K 증시를 경험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된다. 예. 심장 발작이 날 것 같은 장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술쇼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어제 진짜 눈 뜨고 코 베가는 현상 같은 거 마이너스 700을 경험을 했고 오늘은 장중 뭐 600 이상 오르는 장도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보다 오늘 또 심지어 더 오르기도 더 했고 올랐죠. 그런 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진짜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정말 뭐 수익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제가 원래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쓸 수 있으면 원래 공동묘지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으스스하잖아요. 네. 오늘과 어제 시장이 마치 그 담력 테스트한다 아, 이런 정말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제 잘 견뎠느냐에 따라서 오늘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고 그래요. 어제 쓰러진 분들은 안타깝게도 오늘 장을 그냥 아쉽게 보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아까 이제 이틀 정도, 3일 정도 어떻게 지냈냐고 했을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부안해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심 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기본은 간다. 아무것도 하지 마. 예, 뭐 어제 700 내렸을 때도 꽉 잡고 아무것도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늘 그래도 다시 올려놓는데 뭐 나름대로 좀 버티는 힘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지 저는 어제 그제 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을 우리랑 이란이랑 하는 줄 알고 주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네, 테헤란로 있죠. 예, 그걸 보고 그렇게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또 알 수 없는 개그 쪽으로 한 발을 담그셨는데 오늘 장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오늘 장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하하 하고 웃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엽 대표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오늘의 반등을 네.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는 쪽과 야,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계신 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엔 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어제 그제 강한 아주 센 조정,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조정을 보여줬는데 김동현 대표는 어느 쪽에 좀 무게추를 두시고 시장을 보고 계실까요? 추세 전환이란 말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추세가 그럼 상승 추세가 꺾였느냐? 그래서 완전 괴멸적으로 하락 추세로 단 이틀 만에 하락이라는 게 완성이 되고 폭만 다시 봤을 때는 폭만 보면 물론 맞죠, 뭐 그렇게 네.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도 약 20% 정도의 조정은 수없이 나왔고 특히 강세장에서는 네. 몇 달 단위로 해서 뭐 2, 3년 올라간다고 했을 때 2, 3개월마다 한 15에서 20% 정도씩 빠지는 건 통상적으로 있는 조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 저는 21선 정도 지키면서 네. 5,500선 정도에서는 안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400 정도를 더 빠진 거고 오늘 다시 이제 하루 만에 그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 지연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뭐 사실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어제 하락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하고도 솔직히 저 정도까지 왜 빠지며 해설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빠졌으니까 오늘 이렇게 오른 건데 그렇죠. 이렇게 오를 거였으면 어제 한 1, 200 빠지고 말았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쭉 밀렸다가 오늘 쭉 올렸다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좀 내 주식이 잘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대응이 좀 잘 되면 시장 뭐 별거 없는데라는 늘 생각을 영락없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맞으면은 다시 겸손해지게 만드는 게 시장이고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장에서는 어떻게 또 작동이 될지, 작용이 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안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시장 포인트입니다. 선별적 매수, 외국인 본격 매수 돌아설까라는 포인트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답을 하셨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둘 다 놉니다. 결론은 외국인들은 본격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안익기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네. 시장이 막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오늘장에 대한 기대, 오늘장은 좀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께 이유는 뭡니까 했더니 전부 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찝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여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확실히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보란 듯이 코스피에서는 또 빠졌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죠? 일단 노라고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까지는 매도가 계속 출회되는 과정이고 마음만 바뀌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숫자 보니까는 2월 13일부터 해서 22조 4천억대 매도가 나왔고 계속 뭐 1조 1천억대, 1조 1천억, 9천억, 뭐 1조 5천억, 어제 그저께는 또 7조 7천억 팔고 또 5조 4천억대 팔고 열심히 매도를 좀 치고 있고요. 약간 매도가 좀 줄어들었죠. 네, 어저께 급락장에서 오히려 2,400억 매수 가담되고 오늘은 또 4,900억대 매도 나왔고요. 근데 코스피는 팔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또 열심히 또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 그다음에 개인들의 매도로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중심 매도, 코스닥 중심 매수인데 기관들이 코스닥도 매수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빠르게 또 올라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치는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점에서 비중 좀 줄이는 리밸런싱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수익 좀 실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대한민국 시장 역대급 상승 나왔기 때문에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쪽에 약간 자금이 유동되는 그런 좀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글쎄 매도가 이렇게 나올 사실 이유는 없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 부각되는 구간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되지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락과 급반등 나왔지만은 역시나 내일도 환율의 모습, 전쟁의 움직임, 그다음에 유가 모습, 그다음에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모습 보면서 외국인들 포지션 같이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쉽사리 코스피 쪽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코스닥에 대한 평가는 좀 달리하실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들끼리 같이 매수하고 있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예전에 코스피가 한참 올라와 가려고 몸을 풀는 한 2,300, 400 라인에 있었을 때 네. 포인트 정도에 있었을 때의 그 초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코스닥이? 그렇죠. 어.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인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 네네. 에이벨바이오, 또 에코프로 BM, 또 뭐 우리기술 고영, SPG, 리아켄바이오, 원희홀딩스, 또 휴림로버 이런 섹터의 대장, 반도체 대장, 또 제약바이오 대장, 2차 전지 대장, 로봇주 대장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라든가 원익아이패스라든가 최근에 또 몇몇 종목들이 또 강하게 르노고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매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코스피도 좋지만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을 제가 좀 극심하게 변동성이 심한 장 그리고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외국인의 수급도 몰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을 좀 주목해봐라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라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질문 예고제지요. 네. 우리 김동엽 대표 만나보고 와서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엽 대표도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는 선별적 매수 외국인들의 본격 매수 돌아설까라는 키워드에 노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이 아니군요. 지난달 말쯤에 사실 뭐 조금씩 계속 매도하다가 뭐 월말쯤 돼가지고 이제 그 리밸런싱 때문에 많이 팔았다 얘기하고 이번 그 화요일 같은 경우도 5조 대 매도를 했는데 그거 역시도 결국은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실 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고 팔면 그 주식들 파는 건데 그 녀석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실 운영하는 펀드라든가 이런 거에 비중을 훨씬 지금 상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앞에서 안희기 대표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녀석들이 더 올라가면 더 비중이 계속 오버가 되니까 팔 건데 다른 뭐 그 제3의 주식을 사더라도 얘네들 파는 것보다 크게 우위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저평가라서 매력적인 주식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비중 조절을 위해서 파는데 다른 것들을 그럼 훨씬 등급이 아래 등급인 애들을 사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이런 니즈를 별로 느끼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0을 팔면 나머지 애들 사봤자 2, 3 정도 사니까 이 차이가 보면 사실 중기로 왔을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코스피는 순매도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은 빈집털이 하는 거죠. 3천까지 보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ETF라든가 이런 것들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에 더 밸런싱을 더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월 한 달 정도는 이럴 것 같고 4월 달에 그 WGBI라 그래서 세계 국채 지수가 편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들어오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한도라든가 비중이 좀 넓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담을 수 있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그 비중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빈집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우리 안희기 대표에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을 먼저 김동엽 대표에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현 시점에 매매 타이밍이 가장 궁금한데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외국인들 빈집털이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단 종목 위주로 움직였잖아요. 네. 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의견대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몰라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그 작은 종목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마 시총 상위단 혹은 지수단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관심을 보일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기동량을 통해서 들었는데 맞죠. 지금 코스닥에 1,800개 종목이 있는데 1년가도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1,000개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사이즈별이겠지만 한 2,000억 미만의 종목들은 1년이가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사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사는 건 우리가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233740만 줄기차게 사면 그것들로 인해서 시가총액 배분된 대로 개별 수급이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KQ, 코스닥 150 종목만 날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그럼 전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뭐 코스닥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이오, 뭐 2차 전지 로봇 이런 섹터들을 꼽지만 그거보다는 시총 상위 지수단에 있는 ETF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지수단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개별단으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코스닥은 뭐 숫자가 있어야지 사고 싶은 생각이 나올 텐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사이에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이유 불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99년도 코스닥 같은 모습이 재현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때가 700에서 2700까지 1년 동안 2000포인트 올랐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안익희 대표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어떤 매매 전략, 타이밍, 매매 타이밍 어떻게 놓고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일단 안익희 대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 진행했었는데 네. 코스닥 올라가는 종목들 좀 소개해드렸는데 잘 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보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또 삼천당 제약, 또 레인보 로보틱스, ABL 바이오, 뭐 리노공업, 코롱 티슈진, 또 리아켄바이오 등등, HLB, 원익 IPS, 케어젠 등등 제약바이오 대장, 로봇 대장, 2차 전지 대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대장 종목들 계속 순환매 연출되면서 조정 이용 저점 매수 또 하면 또 끌어올리는 모습 네네. 보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 추세 추종 매매 전략에 쫓아가셔서 단기 단타 스윙 또 중장기 전략으로 계좌 상승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쉽고 그래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 포인트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완연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왔다.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왔다면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완연한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왔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좀 스피드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안익희 대표부터 그냥 갈까요? 네. 네, 안익희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소부장 지금 보면 대장주에서 네.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면 체질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섹터가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 변함은 대형주에서 소부장 중소형단으로 옮겼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인가요 지금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반도체 대형주 쪽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소부장단 종목들이 더 탄력 좋은 상승 연출되는데 네. 기관들이 외국인들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뭐 심텍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또 추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또 한미 반도체도 그렇지만 또 코스피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거래소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있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파운드리 쪽 두루두루 유리기판까지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메이저가 코스닥 집중하고 있다. 그럼 나도 코스닥으로 매수하자. 그런 전략으로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안익희 대표 마음속에 원탑 sek터는 반도체인 건 맞나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원탑이라는 거죠. 네.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스입니다. 김동엽 대표도 완연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왔다. 결국은 대형주 단에서 소부장으로 옮겨갔다 이건데 앞서 저희가 오늘 8분의 지금 대회 참가자분들 종목들을 봤잖아요. 네. 가장 많은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대가 왔다. 계속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은 맨날 삼성자 하이닉스냐 소부장이냐 이런 이제 진영 논리를 갖고 어디가 그렇죠. 더 유리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반도체의 대형주와 소형주의 싸움이 아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싸움. 지금 뭐 반도체 중소형주도 소부장들 다 코스닥 종목이지 그렇죠. 코스피 종목 거의 없잖아요. 오늘 어제 뭐 어제와 이어서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 빠진 거를 만회하는 정도였고 소부장들은 이틀 정도나 3일 빠진 걸 한꺼번에 만회하는 정도로 올랐는데 그건 코스닥의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와서 올린 것이지 이게 굳이 반도체에서 그래요, 맞네요. 뭐 대형주가 좋은가요, 소형주가 좋은가요 이런 싸움을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게 코스닥의 150 종목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녀석들이 오늘 20% 이상 오른 애들이 수두룩 나왔다. 결국은 저는 어느 시장의 싸움이냐 이런 논리지 섹터 내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금 김동엽 대표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냐 코스닥의 싸움이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렇다면 코스닥에는 소부장 말고 코스닥의 대표적인 섹터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 로봇 네. 이런 쪽도 다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가요? 힘이 그쪽으로 다 균형이 전달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제가 주안점으로 드리는 건 결국 코스닥 150 종목이거든요. 오늘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30 뭐 몇 프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안에 구성을 보면 40%가 바이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들어있고 뭐 로봇도 들어있지만 사실 사이즈로만 보면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 10조 원대, 5조 원대 이상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거의 뭐 선두권에 속하는 거니까 그 각 섹터별로 1등주 내지 2등주 하는 녀석들은 결국 KQ, 코스닥 150 종목의 가장 선두 레벨이니까 그 안에서도 한 30위 안에 쪽에 있는 종목들이 특별히 강할 수밖에 없는 구도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이제부터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공개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종목들 어떤 파트너가 거래한 포트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이 다음에 나오는 참가자들의 내일장 시작 종목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확인하시고 또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참가자들의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 매도 템포가 빠릅니다. 나노팀 매도하고요. 하나시스템 새로 보이는데요. 하나시스템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 기술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국내 우수 대학들과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 오늘 들려왔죠. 장기적인 성장세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옆에 박우신 파트너 계속해서 보유 전략 펼칩니다. 오프닝 종목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도 역시나 내일도 반도체 대장주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는 동진 세미캠을 매도했습니다. 대신에 ESS 부품 전문 기업 한중 NCS가 보이는데요. 공급사인 삼성 SDI의 계획에 맞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전하면서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 만나볼까요? 먼저 이동근 파트너, 대한광통신은 놔두고 모두 매도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 통신선을 넘어서 반도체 부품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K소부장 대표주자로 변신 중인 대한광통신 25% 급등했던 오늘처럼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인기 파트너는 이 세 종목들 그대로 가져갑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길게 바라보는 듯합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도 역시나 세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고요. 김동현 파트너는 DSC 인베스트먼트와 SK 하이닉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두 종목으로 내일장 출발하는데요. 어떤 전략일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왕중왕전 8인의 보유 종목들 만나봤는데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어떤 판단과 또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인기 대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안인기 대표 현재 보유 종목 몇 종목 정도 되시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총 6종목입니다. 종목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6종목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겠다 혹은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해하시겠다 하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궁금하죠.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전개 가능성, 단기 6,300까지는 또 한 번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3월 20날 마감되잖아요. 그래요. 그때까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조금 더 홀딩 전략 좀 취할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 관심 있으신 분 들어가신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좋죠. 어저께 저는 또 저점에서 레버리지도 한번 매수해가지고 오늘 또 갭상승 크게 나와가지고 또 수익을 좀 크게 난 상태인데 일부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은 매도하셨는데. 아니 이제 일부는 팔고 일부는 이제 일부는 홀딩 있고. 전략이니까 또 고점에서 매도 치고 저점 또 재매수하는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부 매수, 상단부 매도 전략 취해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쪽으로 네. 한번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금이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한정적인 자금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코스닥도 어저께 같이 샀어요. 네. 오후장에. 그래서 어저께 좀 손실이 났다가 오늘 또 갭상승 크게 나와가지고 또 좀 상승이 화끈하게 올라왔는데 현재로서는 코스닥 지수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레버리지보다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좀 더 상승이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좀 더 홀딩 전략 그다음에 장이 많이 눌리거나 밀린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수 레버리지로 좀 접근을 해 주셨는데 네. 교육 안 받으신 분 레버리지 아니셔도 뭐 상관없겠죠? 그냥 코스피 코스닥 150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리뷰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또 LG 넥스원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네. LG 넥스원은 최근에 뭐 전쟁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방산주 쪽의 대장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 고점 매도로 좀 더 홀딩 전략 제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쨌든 방사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로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정유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대통령의 센 발언, 정무회의에서의 강한 발언을 인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네. 움직임이 둔화됐지만 방산하고 비료 쪽인가요? 네. 이쪽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네. 이 연속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네. 아니면은 조금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연출될 것 같은데 어저께 또 갑자기 또 떨어지고 오늘 또 하나 시스템도 급등 나왔죠. 제가 3주 전에 하나 시스템 또 소개해드렸는데 또 수익 좀 나오고 있어 신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방산주 섹터의 대장주는 계속 그래요. 시장에서 주도주, 실적주 또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실적이 좋기 그래요? 때문에 네, 대표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짧게 보지만 수익률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와도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위치는 어떤가요?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기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좀 부담되는 자리인가요? 부담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요. 자, 간단하게. 네, 그래서 LG 넥스원 제가 요때 한번 크게 올랐다 요때 한번 매수했다가 어저께 변동성이 있었지만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상승 나와서 상한가까지 밀어붙였던 모습이고요. 또 한화 시스템도 제가 3주 전에 요때 기억납니다. 요때 제가 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또 한번 반짝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또 한 번의 상승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산주 쪽은 메이저들 매수 실적 좋은 성장주로 부각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동엽 대표의 종목 리뷰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 김동엽 대표는 지금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단촐하게 2개입니다. 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 2종목 보유하고 네. 계신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저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뭐 매매를 해왔던 종목인데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네. 뭐 사실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서 그 실리콘 포토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어도
최근 2, 3개월 동안 사실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그쪽이거든요. 광통신, 뭐 우리 다른 대표님 대한광통신도 갖고 네네. 있듯이 광자 관련해서 이제 광 트랜시버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도 시세가 꽤 견조했던 종목이에요. 이 광자 들어가는 우주항공 쪽하고 연결해서 보는 걸까요? 지금 광통신 쪽이 뜨는 아닙니다. 지금 그 루빈이라든가 차세대 패키지가 가게 되면 아, 구리선 대신에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기 패키지 안에 광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구리선 대신에. 그렇군요. 네. 저는 우주항공 쪽의 섹터로 묶어서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데. 자, 그렇다면 오이솔루션 지금 접근하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타이밍적으로? 저는 앞으로 HBM이라든가 이런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광 개념이 확실히 더 많이 쓰이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광트랜시버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오이솔루션은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매출단도 많이 회복이 될 그래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리뷰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다른 거는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인데요. 나노팀, 오늘 네. 뭐 매매를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좀 부여잡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야말로 이제 스페이스 X의 IPO가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뭐 스피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세지만 우주 항공 소재 나올 때 이제 방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강했고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스페이스 X 이슈가 나올 때 관련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부담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럼 개인 투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적어도 6월 달쯤 완료가 될 걸로 보이는데 스페이스 X IPO 이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우주항공주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니면 나온팀이 마지막일까요? 제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현재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네, 두 종목밖에 없다는 얘기는 말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현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현금이 많다는 네, 얘기죠. 현금도 종목이라면 뭐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네. 하루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냥 오늘 조금 올랐을 때 줄이고 내일 한번 또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회를 잡으려면 어쨌든 현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두 분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안인기 대표와 김동현 대표. 안인기 대표는 원익 IPX를 선택하셨고요. 김동현 대표는 현대무벡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율 이송 로봇의 현대무벡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원익 IPX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X 일단 원익 IPX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과거에 우리 방송 전 방송에서도 많이 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있죠. 뭐 2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또 최기훈 앵커 때 또 이렇게 또 그때 약간 신고가 나왔던 때 네, 기억나죠? 그때 8만 원 초반이었었는데 그래요. 그때부터 또 지금 50% 넘게 올라왔던 모습이라서 원익 IPS는 지금 뭐 HBM4부터 또 D램 또 AI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우상향 전개 가능성.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주 쪽에서는 전공정 증착 장비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이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IT 소부장주에서 뭐 테크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고 또 일부 뭐 화미 반도체라든가 과도 또 많이 소개시켜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에 원익 IPS 내일장 이후에 또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X 저희 차트 지금 목표가 손절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네. 현재 위치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때도 한번 소개시켜서 4만 원대 초반, 이때 또 6만 원대 전후.
지난번 또 8만 원대까지 한번 또 소개시켜드렸어요. 최근에 1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관들 검은색선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돌파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7만 원대까지는 N자형 패턴의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원익 IPX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 현대무벡스입니다. 어떤 내용 품고 있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어제부터 코엑스에서 한창 그 AW2026이라 그래서 자동화 산업전 하고 있는데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다 출품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 현대무벡스의 그 자율 이송 로봇의 군집 대형 테스트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사실 장중에 시간이 허하면 거기 가서 한번 볼 생각인데요. 갔다 와서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쪽 매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데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의 수출 건들이 잡혀 있고요. 수주 잔고가 4천억이 넘게 잡혀 있어서 사실 돈 버는 로봇주에 대한 어떤 뭐 갈구함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로봇주고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인가요?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면은 로봇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돈 버는 로봇주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율 이송 로봇은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요. 대부분 물류센터 같은 데서 많이 쓰죠. 네, 쿠팡 같은데, 쿠땡 같은데 지금 대구 물류센터는 뭐 축구장 100개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날리는 게 아니고 다 뭐 로봇이? 하역하면은 자율이송 로봇이 쭉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약간 현대 그 모베드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막 교차하면서 좋습니다. 사고 안 나고 빨리 이동시키는 그런 로봇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무벡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의 현재 수익률과 순위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순위, 누적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위는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4위부터 8위입니다. 7, 8위 말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누적 탑3 바로 만나볼까요? 네, 3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안인기 파트너 23%대 달성하며 3위권 지켜냅니다. 네, 바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요, 이광무 파트너입니다. 34%대 달성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위는 권태민 파트너 꿈쩍하지 않습니다. 83%대 수익률 지켜내며 1위에 자리합니다. 네, 서바이벌은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봤는데요. 치열함 속에 불꽃 튀는 경쟁과 위대한 승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해주시죠. 네. 안인기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섹터 대장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메이저 매수주에 집중하는 매매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네. 제가 또 2월 달에 월간 베스트 그다음에 이번에 주간 베스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선정하는 방법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종목 강력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래요. 웅변하는 줄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동엽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오늘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데 오늘은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올라온 무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네. 오늘 좀 올라왔는데 이게 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는 이렇게 좀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의 경력과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구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구력이 오래되셨잖아요. 예, 네, 어딜 여기 봐도 보기만 오래- 해도 딱 보입니다. 네? 백면만 봐도 예. 오래되신 그릇이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자, 웅변하신 우리 안인기 대표님 거치셔서 네. 소리 지르는 거 좀 질리시거든 저한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근조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변동성 큰 시장이라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금을 반 정도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그래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뭔가 들어갈 때 뭐 주식이 100% 있으면 운신의 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뭐 올라가야 어떻게 할 건데 내일 저는 약간
하방 출발 생각하면서 현금 가지고 가니까 내일 매매할 거리들에 관련된 얘기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뭐라고 할까 현금을 딱 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김동엽 대표 야, 이게 가시면 옛날에 될 것 같고. 한때는 주린이라 그래가지고 얘기 나오다가 요새 주린이란 말 잘 쓰지는 않는데.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안익희 대표는 강력한 종목에 대해서 선별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 그렇죠. 보니까 에너지 넘치시는 안익희 대표와 부드럽고 자상한 스타일의 김동엽 대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두 분에게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의 웃게달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파리는 사투 속의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